그 6월 5일자 24년도 닭가수고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들 있으시면 일단 쭉 듣고. 근데 사실은 두 분이 올리신 얘기가 해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 핵심에 대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두 분 하실 말씀들 쭉 듣고 제가 좀 준비한 얘기들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불렀으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근래 그 센서랑 MIU 센서랑 센서 드리프트랑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알려주신 게 그 로컬 데이터를 미분으로 볼 수 있고, 그거 측면에서 똑같이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우리는 그 전체 MIOU 센서에 대해서 일부만 어떻게 아는 상태고, 이 일부만 아는 상태가 좀 어느 정도 미분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얘가 나온 형태가 정규 분포다 보니까, 근데 내가 아는 정규 분포는 적분을 하면 또 지수 형태의 정규 분포일 건데, 그러면 얘는 정규 분포에 늪에서 못 빠져나가나? 근데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분포가 있을 건데, 그거 중에서 내가 샘플링을 해서 저렇게 된 건가? 아니면 내가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함수로 보는데, 함수로 보는 관점에서는 저렇게 나오는 걸까 해가지고, 약간 뭐 한편으로는 이게 문제가 심플해졌네. 결국 정규 분포 어떻게 바꿀 건지라는 해가지고 심플한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아닐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일하다 보면 약간 그 쉽게 가면 쉽게 가는 대로 뒤에 고생해가지고 뭔가 조금 내가 부르는 뭔가 있어가지고 걔가 나중에 괴롭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번 징계서 시간에 이제 뭐, 뭐죠? 뭐, 삼중적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거기 관련해서 이제 그 징계서 시간에 카발리에리 원리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증명 같은 걸 하는 과정에서 적분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을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적분을 할 때 이제 시그마에다가 극한을 취하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넓이는 작은 그런 면적 구간을 날려버리는데 길이 같은 경우는 그 높이가 작아지면 그 높이를 안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러죠? 또 떠오른 게 제논의 역설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네, 그거를 조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그 동교 선생님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되고요. 아니요, 저는 그냥 청강 느낌으로 와본 거라서 나도 할 일은. 알겠습니다. 그 사실 두 분이 물어보신 게 그,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극한에 대한 질문이에요. 두 분 다. 약간 이렇게 좀 봅시다.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두 번 올리신 거 보고.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각자가 재밌게 관찰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게 일종의 컨시스턴시가 있는 건 좀 재밌다고 좀 보여지는 면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서재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보통 어떤 거랑 상관이 있냐면 예를 들어 이쪽 통계 쪽이든 머신러닝이든 이쪽에서 그런 기본적으로 어떤 확률 분포에 관심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름 들어보셨을까요? 어떤 정리 실제로 생각할 겁니까? 센트럴 리밋인가요? 네, 센트럴 리미트 디어럼이라는 게 있어요. 중심 극한 정리라고 불러서 다 뭘로 퉁칠 거냐면 그 정규 분포로 대충 퉁쳐요. 대충. 말 되죠? 그래서 다 이제 보여주는 것도 히스토그램 대충 보여주고 샘플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됨. 그래서 이거 알고 보면 중심 극한 정리 요 라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배동생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극한 프로세스에 대한 그 디테일들이죠. 그리고 서정 선생님 말씀하신 라인들은 그럼 실제로 이 어떤 이 극한에 대한 그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란 대상과 이상적인 대상과 실체가 다르잖아요. 이거 두 개 사이의 어떤 불협화음에 대한 지적. 역시 동의가 되나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오늘 좀 해야 되냐면 극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할 필요가 생겨요. 자, 혹시 오늘 그래서 대화하고자 하는 극한인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전 두 분이 질문이 다 극한에 대한 질문이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저는 극한이 맞습니다. 저는 그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결국 컨트롤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내가 아는 극한은 그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밖에 없는데, 음. 얘는 그거 말고도 그럼 다른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졌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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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극한이라는 개념인데, 일단은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이해를 할 필요가 있냐면, 그러니까 리미트 오브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그게 맞거든요. 그거 하려는 게 맞는데, 극한이라는 개념이 그냥 어떤 수학 귀퉁이에 있는 개념으로서 그냥 어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상적인 기계학습과 머신러닝의 맥락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극한을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수렴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영어로 이제 말 그대로 이거를 컨버전스라고 부를 거잖아요. 혹시 동의가 되나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구글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죠. 그냥 단순히 제가 이걸 구글 띄워놓겠고 convergence in 하면 뭐가 나오냐? convergence in probability, convergence in distribution, convergence in measure. 그럼 전 뭔지 모르겠고요. convergence in L1, L1, L2 그 레귤라이저에 대한 그 에런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convergence 지금 리밋을 n으로 보낸다는 개념이 한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계가 아닌 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냥 수학 귀퉁이에 있는 거가 아니라 기계학습과 머신러닝에서 얘기한 예를 들어 어떤 리지나 어떤 라쏘나 이런 거 얘기할 때 L1, L2 얘기할 때 그 센스들도 실제로 달라지죠.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 다 극한에 대한 센스로서의 차이예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죠. 자, 그래서 극한에 대한 얘기들을 시작하기 전에 제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이래서 그, 그 이적분학이랑 사용대수가 모든 것이라는 그 철학에 또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너무너무 그 근본적인 것이고요. 네. 어, 자, 그러면 뭐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냐면 극한이라는 게 뭐냐? 라는 것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정의. 혹시 동의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 그 직관들은 각자가 있어요. 이 극한이라는 거에 대한 그 직관들이 모종의 직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제가 얘기를 논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두 분 다 그러니까 어떤 걸 지적하시는 거냐면 극한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유의미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극한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같은 페이지에 올려놓고 대화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들이 다 있는데 그 느낌에 대한 감상들을 얘기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같은 페이지에 올려놔야지 그 대화가 의미 있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말이 전달이 되나요? 그리고 그게 뭐랑 상관이 있냐면 서재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상관이 있어요. 뭐 아까 어떤 이야기냐 미분을 토대로 해서 어떤 이제 로컬 네이버호드를 본다. 그러니까 로컬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극한에 어떤 센스에 상관이 있냐면 우리가 아는 직관적인 거를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실수축을 줘요. 실수축을 주고 예를 들어서 n분의 1 같은 시퀀스를 생각한다고 합시다. 이게 가장 직관적인 경우죠.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0으로 수렴해야 돼요. 동의가 되나요? 그러면 이거를 마음속으로는 그림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0을 생각해요. 리얼 라인에서. 그러면 저는 이 0의 임의의 네이버호드를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오픈 인터벌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 어떤 인덱스를 딱 지난 시점부터는 모든 n분의 1의 그 인덱스 이상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다 이 네이버호드에 반드시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극한의 개념이에요. 직관적으로는. 말 되나요? 내가 생각하는 극한점이 있어요. 리밋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극한점에서 한 오픈셋을 취해요. 그러면 어떤 인덱스를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어떤 인덱스가 존재하여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인덱스를 벗어난 시점부터는 반드시 그 오픈셋에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직관적으로 혹시 수긍이 되시나요? 이게 어떤 거에 대한 그 이제 보통 인터넷에서 이제 가끔 이제 그 떡밥으로 도는 걸로 왜 0.99999999999가 1이냐? 어떻게 0.999 가가지고 1이 될 수 있어? 이게 다 극한에 대한 5개념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0.99999는 극한이에요. 그래서 1이에요. 극한으로서 1이에요. 그래서 1의 어떤 근방을 취하더라도 어떤 시점을 지나가면 분명히 0.999 모든 거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극한은 실제로 정의되어지는 방식이 극한 점과 그 점의 극한 점을 토대로 해서 임의의 네이버호드에 대해서 인덱싱에 대한 문제로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괜찮나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극한이라는 걸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려면 제가 yes, no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극한을 정의할 때 실수축이 반드시 필요로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함수의 분포, 그러니까 확률 분포의 수렴. 그럼 확률 분포라는 대상은 사실 실수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럼 확률 분포들을 모아놓고 그 확률 분포가의 모임이 어떤 확률 분포를 수렴할 것이냐. 그럼 이것만 해도 이미 실수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n분의 1이라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n분의 1을 토대로 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0으로 간다는 거는 우리가 수열의 수렴회라고 말하는 거에 특수한 상황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할 거예요. 혹시 동의가 되나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배동생이 말씀하신 것도 이미 R1을 벗어난 상황이죠. R2나 R3에 대한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R1은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R1이라고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논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맞나요? 근데 지금 이 논리를 만들려면 R1에서 우리가 뭘 썼냐면 일단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극한점이요. 그러니까 극한점을 갖고 있는 셋이 있어야겠죠. 수학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실수축의 경우는 명확하고 R2, R3 그리고 예를 들어 확률 분포의 모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럼 그 집합들을 선언해야 될 거예요. 이건 동의해야 되는 필요 조건.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극한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픈 셋, 오픈 네이버드가 있어야 돼요. 이 점을 포함하는 오픈 셋이라는 개념이 선언이 되어야지만 말이 돼요. 약간 추상적으로 상상을 좀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R1의 경우는 포인트 찍으면 오픈 셋이 이런 오픈 인터벌이면 끝. R2라고 한다면 포인트를 R2에서 하나 찍으면 이 점을 포함하는 예를 들어 볼이면 끝. R3라고 한다면 이 점을 한 점을 내가 찍으면 이 점이 극한이 되도록 하는 볼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것. Rn이라고 해도 생각의 방식이 똑같겠고요. 괜찮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확률 분포와 같은 함수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싶은 거죠. 함수를 하나 찍으면 그걸 포인트처럼 생각을 하고 그 점을 포함하는 오픈셋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논지를 전개하는 라인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가 동의가 되나요? 즉, 수열의 수렴의 극한이라는 개념을 논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야기해야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들을 갖고 있으면서 오픈셋이라는 개념을 논할 수 있는 집합이어야 돼요. 그 질문 하나 네, 드려보자면, 그러면 그 토폴로지에서는 그러면 극한이 정의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좀 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강한 제약, 아, 네네. 자, 혹시 여기까지가 동의가 되나요?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개념을 논하기 위해서는 포인트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 자체가 오픈셋이라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생각하는 극한점을 포함하는 오픈셋을 취하면 어떤 인덱스가 존재해서 나머지는 그 인덱스 이상은 다 들어간다. 이런 유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론가 간다. 요 개념이 될 테니까요. 여기까지 혹시 직관적으로 혹시 좀 동의가 되나요? 그래서 일단은 그두 분들이 다 지적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맞는 어떤 수학적인 성숙도로 가고 계신 거예요, 각자. 왜냐하면 구체적인 계산들을 하는 가운데 품는 질문들이 다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기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하시는 라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대로 배우고 계시는 게 맞아요. 어, 그러면 그 이 개념을 뭐라고 하냐? 이 오픈셋을 논할 수 있는 집합을 수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위상 공간이라고 불러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근데 이게 말이 좀 있어 보이는 거지. 이거는 조금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여러 결에서 타당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얘기들을 어떤 라인에 드린 거냐.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포함해서 극한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싶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이 극한이라는 개념은 뭐에서 정의가 되는 거냐면 위상 공간이라는 집합에서 정의가 되는 개념인데, 이제 정인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겠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극한점을 생각하는 그 점의 모임인 동시에 오픈셋을 취할 수 있다는 기준을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을 만족하는 집합을 위상 공간 혹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동문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폴로지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의를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전에 혹시 여기까지 질문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극한에 대한 질문들은 이렇게 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상 공간이라는 말을 알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 극한은 어떤 위상 공간에서 취하는 것이냐? 라는 말로써 같은 페이지에 올려놓고 대화를 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말이 전달이 됐나요? 자,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그래서 위상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인데. 저는 이제 2D 이상에서 이렇게 2D라고 하면 이렇게 그 서클을 만들어 놓고 수렴이라는 게 그 안으로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상상을 좀 해보다가 그 뭐죠? 그 방향도 함수, 디렉셔널 데리베티브가 생각이 나서 네, 그 부분하고 연결을 좀 지을 수 있겠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는 것도 타당한 직관입니다. 예. 그것도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맞는 방향의 생각의 방식이에요. 네, 좋습니다. 또 있나요? 저는 그럼 화난 게 뭐냐면 제가 샘플링 할 수 있는 게 얼마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정보량을 알 수 있어야 얘를 위상 공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가 조금 궁금해졌어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믹싱된 질문들이 어려운 결의 질문인데 제가 그 수학적인 답변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답변이라는 거는 어떤 결이냐면 이게 기준을 제대로 서지 않으면 굉장히 반대쪽으로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 수학적으로는 극한을 취한다는 건 이 n을 무지하게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로. 수학적인 정합의 의미에서만 말을 한다면요. 근데 실제로 중심극한 정리 적용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보통 이제 인스트럭션을 주냐면 샘플이 32개 이상이면 된다고 치자. 그러면 이게 그냥 수학의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뭔 개소리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그 샘플링 되어지는 거에 어떤 예를 들어서 돈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하나당 예를 들어 내가 기프티콘으로 한 10만 원씩 써야 된다. 그럼 32개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맥락을 봐야 돼요. 말이 전달이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둘 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수학의 언어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아, 이 무슨 n이 30인데 이게 무슨 n이 무한대야. 이렇게 말해도 미스매칭이고 한쪽은 30이니까 극한을 취해 이둘 다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말이 혹시 전달이 되나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쪽 응용 쪽 이제 맥락들을 볼 때 깜짝깜짝 빡쳐하는 포인트잖아요. 30인데 극한이라고 뭔 소리야? 근데 이제 맥락을 생각해 보면 아 그렇지 그 어떤 정량적 연구들을 할 때 하나 샘플당 10만 원씩 들면 30이면 많지 나라면 30일을 안 할 테니까 약간 이게 좀 전달이 혹시 됐나요? 그건 공학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코스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죠 그 정도면 그 어쨌든 그래서 그 맥락을 굉장히 잘 얘기하지 않으면 서로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달됐죠? 그래서 일단은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그럼 위상 공간이라는 게 무엇이냐? 라는 거는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이 정의가 굉장히 재밌고 오늘 요 얘기하는 걸로 족할 것 같은데 이게 그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일단은 이 토폴로지라는 거는 그 수학 전공 입장에서 보통 대학교 3학년 때나 4학년 때 배우는 분야예요. 배우는 분야고 보통 그 사실 배동 선생님이나 서정 선생님 같은 경우들은 직관이 그러니까 어떤 띄어들으려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경우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관심하는 바가 있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실 그리고 사실 저도 좀 돌아보면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공학 전공으로서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온 약간 그런 그 약간 이상한 샘플이라서 보통은 반대로 가거든요. 어떤 그 이제 수학을 하다가 어려우니까 공학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약간 가고 있는 약간 그런 경우인데 뭐 두 분도 나중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인생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 토폴로지라는 걸 보통 이 대학교 3, 4학년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또모르지라고 보통 많이 장난삼아 얘기해요. 그리고 보통 그 학교를 막론하고 100명 중에 90명은 어떤 느낌으로 듣냐면 한 학기 수업을 하면 처음부터 외계어고 끝까지 외계어예요. 그래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정의부터 시작해서 그 외계인이 떠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가 외계어고 그 외계어로 되어 있는 정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외계어로 되어 있는 명제가 나오고 증명이 외계어. 그러니까 그 뭔가 외워가지고 증명 다 쓰고 뭔가 학점을 다 받는데 이게 뭔 개소리지? 하는 거기서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정의 레벨부터 이해를 전혀 못한다고 보면 이게 한 90%가 그래요. 놀랍게도.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거 좀 문제예요. 사실 이건 커뮤니케이션 문제라고 보는 게 맞아요. 어떤 머리에 좋고 나쁨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책을 너무 수동적으로 읽는 문제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인데 그 이 토폴로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런 개념들을 왜 애시당초 만드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나오는 제 개인의 생각에는 제일 큰 모티베이션은 점성술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었냐면요. 그 BC 세기, BC 때 하늘의 별자리를 쳐다보면서 아 내일은 비가 올 거야 이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목적. 그 전쟁을 하는데 아 내일 비가 오냐 눈이 오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자리를 보죠. 그리고 아 내일은 날씨가 이럴 거야. 10일 동안은 비가 안 올 거야. 이거 하고 싶었어요. 말 혹시 이해가 되나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발달했던 게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 때 배웠던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일부 가르치고 계시는 중학교 때의 유클리드 기하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SSS, SAS, ASA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는 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뭐냐면 도형들을 그려가지고 이거 언제 같아? 이거 언제 달라? 이런 거예요. 혹시 전달이 되나요? 그걸 가지고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별자리 꼬라본 다음에 아 내일은 날씨가 이렇겠군 이거였을 거예요. 그럴듯한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약간 웃기는 말인데 별로 사실은 이게 너무 원시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쓰잘데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맞지도 않을 거고 기원적으로. 근데 여기선 문제점이 뭐냐면 쓸데없게 너무 정확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점이에요. 그냥 오히려 합동이면 합동이고 아니면 아닌 건데 약간 어쩌라고 싶은 정서인데 이런 걸 가지고 별로 뭔가를 의미 있게 알아내는 게 오히려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원피스의 루피아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뭔 소리냐면 루피는 특징이 뭐냐면 고무인간이죠. 이게 사실은 위상수학 전부예요. 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좀 뚱뚱해도 루피고 홀쭉해져도 루피고 길어져도 루피고 다 루피예요. 하지만 잘리면 안 돼요. 잘리면 뒤져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 잘리는 거는 위상 불변형이라서 잘리면 뒤지기 때문에 잘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뚱뚱해져도 나고 홀쭉해져도 나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공간에 있을 때 이 공간을 연속적으로 변형시켜요. 그러니까 살을 찌우거나 어떤 살을 줄이거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적절해요. 그랬을 때 그렇게 똑같은 것들을 다 똑같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컵 같은 게 있으면 이 컵을 도너츠로 혹시 살찌우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들이 있으니까 그 핸들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도너츠를 만들 수 있어요. 도너츠가 있으면 반대로 컵을 만들 수가 있겠고 핸들이 이렇게 있는. 근데 그 토로스를 이 도너츠를 그 구멍이 안에 안 나 있는 그런 구형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혹시 말이 전달이 되나요? 네, 네, 저 그림이 실제로 그 그림 딱 보이시죠? 저런 식이에요. 저런 식으로 그래서 저것들을 다 뭐라고 우기고 싶냐면 위상 공간으로서 같음이라고 우기고 싶어요. 이거를 수학하는 사람들이 유식한 말로 각 위상 공간들은 호메오몰픽하다. 호메오몰피즘 혹은 위상 동형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요. 그러면 이 기준하에서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 기하학이 쓸데가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그러면 삼각형과 원은 똑같은 거예요. 삼각형을 슬쩍 바꾸면 원으로 바뀌죠. 삼각형을 슬쩍 바꾸면 사각형으로 바뀌어요. 슬쩍 바꾸면 별로 바꿀 수 있어요. 말이 다 되나요? 자른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루피라고 생각하면 좀 직관적으로 수긍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찰흙 덩어리들 있죠. 지금 우리가 이 찰흙 덩어리들을 살살살살 바꾸고 있는 이 방식. 이 찰흙 덩어리를 수학에서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오픈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집합 자체도 찰흙 덩어리인데 찰흙 덩어리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이 있는데 찰흙 덩어리들의 모임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우리가 위상 공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정의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일단은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은 어떤 데이터를 들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집합 자체는 찰흙 덩어리예요. 전체 집합 이해 가시죠? 근데 그 찰흙 덩어리들이 여기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집합 자체 부분 집합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이 찰흙 덩어리들을 오픈셋이라고 다 부를 건데요. 어떤 특징을 만족해야 되냐면 찰흙 덩어리들을 아무거나 여기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것들을 합치더라도 즉 유니온을 해주더라도 찰흙이어야 돼요. 말 되나요? 찰흙 덩어리가 아무리 적든 말든 알 바 아니고 그냥 뭐냐면 찰흙 덩어리들을 뭉친 것들은 무조건 찰흙이다. 말 됩니까? 자, 그 다음엔 뭘 요구할 거냐면 찰흙 덩어리 그러니까 두 개의 찰흙 덩어리가 이 집합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찰흙 덩어리를 우리가 계속 덜어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버랩이 발생하면 이 오버랩의 교집합 부분은 우리가 찰흙으로 볼 거예요. 즉 임의의 오픈셋 두 개에 대해서 임의의 찰흙 덩어리 두 개에 대해서 교집합을 취해준 부분은 찰흙 덩어리다. 이게 어떤 거랑 다른 거냐면 계속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찰흙 덩어리가 무한계가 있을 때 그 교집합이 찰흙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냐면 두 개의 오버랩은 찰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유니온 할 때는 찰흙 덩어리는 또 어떻게 뭉치더라도 어떻게 유니온을 해주더라도 찰흙이어야 돼요. 혹시 말이 전달이 됐나요? 근데 덜어내는 거에 한계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겹쳐지는 것까지만 찰흙을 보장하는 말이 정사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무한계를 어떤 드러내도 찰흙이 될 수도 있지만 보장은 안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정의를 포멀하게 합니다. 셋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셋을 정확한 셋과 어떤 이 부분 집합의 콜렉션 이 페어가 있는 거예요. 셋과 이 셋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파워 셋의 어떤 서브 콜렉션 뭐 이런 식으로 불러도 되죠. 어쨌거나 이 셋과 이 셋의 부분 집합의 모임을 이 페어를 통칭해서 우리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이 오픈 셋의 모임을 우리가 토폴로지라고 부를 건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일단은 이 셋 X는 오픈 셋이어야 되고요. 오픈 세트를 아무거나 데리고 오면 무한계도 상관없어요. 무한계도 되고 알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유니온은 무조건 오픈 셋이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 셋 두 개를 데리고 오면 인터섹션도 오픈 셋이어야 돼요. 이 조건들을 만족하도록 이 지금 이 X라는 셋의 부분 집합들이 모임이 주어져 있었을 때 이 모임을 우리가 토폴로지라고 부르고 이 토폴로지를 갖고 있는 셋 X를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의예요.
그리고 이 토폴로지의 원소들을 우리가 오픈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추상화가 들어가 있는 개념이냐면 이 대상이 더 이상 R1일 필요가 없어요. 이 정의를 만족하기만 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을 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좀 세게 주장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보았던 모든 집합은 다 토폴로지컬 다 위상 공간입니다. 저는 지금 100%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보셨던 이때까지 모든 집합들은 사실은 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혹시 이 정의에 대해서 질문요 코멘트. 그러면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안 되는 집합은 거의 안 다룬다는 건가요? 아니면 좀 일반 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볼 일이 거의 없다는 의미에서 때는 셋을 말씀하신 벗어나야 돼요. 셋은 범주론적으로는 벗어나져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다른 맥락. 그래서 셋 생각하는 맥락에서는 실제로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보는 것이다. 공집합은 혹시 오픈셋으로 안 보는 거죠? 공집합은 그 좋은 지적인데 제가 일부러 뺐거든요. 생각할 때. 그래서 공집합은 어떻게 이름을 붙여도 알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셋으로 봅니다. 이게 혹시 무슨 공어참 이런 쪽인가요? 의랑 연결되어지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공집합도 오픈셋을 언제나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근데 공집합에 대해서는 사실 이름을 어떻게 붙여도 알 바가 아닌 정도로 그냥 보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적절한 지적입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일부러 뺐었습니다, 사실. 네, 또 혹시 다른 코멘트를 있으면 듣겠습니다. 그래서 찰흙 덩어리의 모임을 규정하는 개념이 위상 공간이에요. 또 다른 혹시 질문 있나요? 정의 레벨에서. 자, 그러면 좀 직관적으로 더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은 그 예시. 그러면 R1이라고 하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인 거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그럼 R1 자체를 보고 거기서 오픈셋들은 오픈 인터벌들의 유니온들이 다 오픈셋입니다. 그러니까 꼭 오픈 인터벌만 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픈 인터벌의 유니온들도 다 지금 말한 어떤 그래서 이게 위상공리 1, 2, 3번이 정확하게 1번이 전체 집합과 공집합이 오픈셋인 것, 2번이 이미 오픈셋들이 있으면 이것들의 유니온이 오픈셋인 것, 3번이 오픈셋 두 개가 있으면 그것들의 인터섹션도 오픈셋인 것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대상을 실수축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제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정의를 충족하는 셋이 있을 뿐입니다. 말이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이게 왜 요긴하냐면 1950년대 정도에 뭐가 증명이 됐냐면 우주 공간의 생김새는 3차원 위상 공간으로서 8가지 종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그 점선술의 입장에서 고전적인 기하학의 입장에서는 삼각형, 사각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의미 있게 얘기하는 게 불가능한데 우주를 분류한 입장에서 보면 3차원 위상 공간으로 생각해 보면 3차원 위상 공간의 타입은 오직 8가지밖에 없으니까 그걸 이제 우주와 같은 것들을 이론적으로 논하는 게 가능해진 굉장히 어떤 저변을 열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혹시 말이 이해가 됐나요? 왜냐하면 위상 공간에서 똑같다는 얘기는 찰흙덩어리로 빚어가지고 언제 같고 언제 다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되고 예를 들어서 빅뱅 이론을 지금 이제 그 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참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왜냐하면 어떤 과학적인 에비던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시간을 역순으로 돌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간이 어떻게 되느냐면 한 점으로 돌아가는 공간 어떤 그런 찰흙 공간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애시당초 빅뱅 이론은 말 자체가 폐기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럴듯한가요? 자, 몇 가지 예시들을 더 생각을 좀 마음속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R1, R2, R3는 위상 공간이라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좀 더 그걸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만약에 거리라는 개념이 정의가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두 점을 찍으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평가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시다. 삼각부등식이 성립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볼을 만들 수가 있나요? 거리가 정의가 되니까. 맞나요? 즉, 거리라는 개념이 정의가 되는 벡터 공간들은 전부 다 좋은 위상 공간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보통 거리 위상 공간 혹은 매트릭 토포로지컬 스페이스 정도로 호칭을 해요. 요지는 거리가 정의가 되면 오픈 볼이 정의가 되겠죠. 볼 타입이 나오겠죠. 그럼 그 볼의 유니온이 오픈셋이라고 하면 끝이죠. 혹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래서 거리, 아, 네네, 혹시, 네. 거리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난 건데, 그, 찰흙덩어리니까 꼭 볼일 필요는 없잖아요. 약간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생겨도 아까 상관없지 않나요? 다시 아까 R1의 경우 생각해 보시면 오픈셋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오픈 인터벌의 유니온. 그래서 오픈 인터벌의 유니온이 오픈 인터벌일 필요는 없죠. R2의 경우는 오픈 볼의 유니온. 오픈 볼의 유니온은 이상하게 생겨도 돼요. 각각들이 오픈 볼로 표현이 되기만 하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디스턴스가 주어지면 볼을 기술할 수가 있고 그 점을 기준으로 그 반지름을 기술한 다음에 볼을 기술하면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유니온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오픈셋이라고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겨 있는 거는 허용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굉장히 예쁜 볼들만 오픈셋이라는 뜻은 아니게 됩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동의가 되나요? 자, 그러면 그 우리가 거리라는 개념 벡터 공간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놈을 가지고 만들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놈을 가지고 만들었죠. 왜냐하면 그 x랑 y라는 벡터가 있으면 이 두 벡터를 빼요. 빼가지고 놈 취해주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x랑 y 사이의 거리죠. 그래서 놈이라는 게 정의가 되면 거리 위상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혹시 전달이 되나요? 자, 좀 더 가볼까요? 우리가 벡터 공간 따질 때 뭐를 기준으로 따지냐면 내적을 기준으로 따졌죠. 내적이 있으면 그 내적에다가 두 개를 똑같은 걸 집어넣는 방식으로 놈 제곱을 정의하죠. 즉, 내적이 있으면 무조건 거리가 정의가 되는 거겠네요. 즉,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였으면 무조건 거리 위상 공간이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아시다시피 내적의 선택지는 몇 가지가 있어요. 무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적들을 주는 것들마다 그 내적에 의존되어지는 거리라는 개념이 정해야 될 거죠. 왜냐면 놈이 달라질 테니까. 그걸로 인한 거리 위상 공간으로서는 이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게 됩니다. 같은 집합을 준다고 해서 다른 위상 공간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로서 바라보면 이너 프로덕트에 따라가지고 이것들은 다른 거라고 봐야 되니까요. 혹시 전달이 되나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포인트. 아, 이전에 징계수 시간에 약간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원이라는 걸 정의할 때, 원이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이것도 그 공간의 거리 함수에 의해서 모양이 마음대로 그렇죠. 달라질 수 있는 게 맞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100만 네. 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스턴스 펑션이라는 걸 검색을 해보면 보통 L1, L2 이런 거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LP 스페이스 정도로 검색을 해요. 아, 예쁜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봅시다. 그 LP 스페이스 검색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이게 다 거리에 대한 건데 이거 다 임의의 p 0 이상의 값에 대해서 다 거리인데 p가 1일 때 거리를 주는 그림. 이게 그 p가 1일 때가 이게 단위 원이 나오죠. p가 1일 때가 우리가 보는 건데 p가 1일 때가 이렇게 마름모가 되고 그 중간 그리고 그거보다 벗어나 있는 거 보이시죠?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래서 각 p들마다 지금 여기서 p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2일 때 이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림이 나오겠죠. 단위원 딱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요렇게 주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적인 그 거리의 개념과 대응이 되는 거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의되나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P로 바꿔요. 이해갔죠? 여기 P는 1 이상인 거. 이렇게 바꾸면 이걸 P를 1로 주게 되면 이게 다 1이니까 그 저희가 그 고등학교 때 했던 거는 X의 절대값 더하기 Y의 절대값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거 아시죠?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P가 1 때가 이렇게 동그란 원. 그리고 그 중간이 대충 설득력이 있죠. 연속적으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그 바깥쪽은 이런 식으로 벗어나진다. 그래서 이게 L1 놈이랑 L2 놈이 사실은 머신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경우가 돼요. 이것들이 다 각각이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한 거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실제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볼이라는 개념도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이거 검색은 나중에 LP 스페이스로 해보시면 이거 가끔 보실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역시 여기까지 또 질문 한 포인트 있습니다. 저 아, 그러면 그러면은 그, 아, 네. 원이라는 게 그냥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그 점들 집합으로 배우잖아요. 그렇죠. 처음 배울 때. 그렇죠. 그러면 그 일반적인 그 이런 그 R2 스페이스 같은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집합에서도 거리 반절 주어져 있으면 뭐 원이라고 하는 대상을 그냥 그렇죠. 쓸 수, 거리를 기준으로 얘기할 원이라고 뿐입니다. 할 수 있는 거. 아, 네. 네. 또 다른 질문, 이나 코멘트.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저 차륵덩어리를 키울 수 있고 작을 수 있으니까 거리 개념을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거리를 생각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아닌 것들도 조금 있다는 건가요? 아, 아주 좋은 직관들. 그러니까 두 분이 실제로 직관들이 좋으세요. 이게 그냥 띄워드리는 말들이 아니라, 그, 저는 이제 그쪽으로 가다가 이제 결국 수학적으로 왔는데, 그 약간 그런 그 화학적 변성의 여지가 좀 보이는 그 약간 그게 있어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떤 라인이냐?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학과 서양대수학을 배우고 약간 또 그 라인에서 사실 그냥 한번 학점 때문에 억지로 배웠던 건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 라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본적으로 이 구체화들을 토대로 추상화가 되어지는 라인에서 위상 공간이라는 개념이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수열의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수열의 극한한 개념을 논하려면 그 위상 공간이라는 것 하에서 정의가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미적분학과 서양대수학을 할 줄 알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을 하는 걸로써 대학교 시절에 일반 위상 수학이 셋업이 되냐면 어떤 위상 공간이어야지 거리를 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거리가 주어져 있으면 위상 공간이 돼요. 거리 위상 공간이 돼요. 근데 반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위상 공간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그 위상 공간에 언제 우리가 거리를 줄 수가 이게 왜 중요한지면 그래야지 우리가 거리를 토대로 해서 그 실제로 적분 정의할 수 있고 미분 정의할 수 있고 하는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이 전달이 되나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임의의 집합을 먼저는 위상공간으로 놔요. 이거는 사실 언제나 된다고 보면 얼추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서 내가 언제 우리가 거리와 같은 개념들을 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기준들을 배우는 거가 대학교 시절의 어떤 위상수학이라는 분야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멀하게는 when the topological space metrizable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래서 언제 메트릭이라는 게 개념이 디스턴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그 거리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방식은 구체적인 예시들 가운데 이 거리라는 게 뭔지를 보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달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신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역방향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의 반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가 되느냐. 이게 사실 수학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의 방식인데 그런 점에서 사실 두 분이 굉장히 다 직관들이 좋으신 거예요. 자, 여튼 그러면 그 어떤 것들을 눈치를 좀 채시면 좋겠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두 가지로 질문을 나눠서 할 건데 이제 이런 거리를 생각하는 대상이 R1, R2, R3가 일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R1, R2, R3일 때 되지만 그거가 아니어도 돼요. 말 이해 가시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일부러 그렇게 봅시다. 자, 만약에 이게 n이 1인 경우, 여기 이 n을 지칭합니다. 이 n이요. n이 1인 경우가 R1이고, 2인 경우가 R2고, 3인 경우가 R3예요. 당연한 말입니까? 4여도 됩니까? 4여도 돼요. 5여도 됩니까? 5여도 돼요. 일반적으로 n이어도 돼요. n을 픽스를 하면. 당연한 말이죠. 자, 뭐라고 물을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묻겠습니까? n을 어디로 보낼 거예요? 무한. 무한대로. 무한대로 보내겠죠.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 거냐면 이 컴포넌트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무한계라는 뜻이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념이에요? 수열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보통 이거를 n 튜플을 갖고 있는 n 개의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벡터로서 말 그대로 벡터 스페이스 원소로서 벡터로 보고 있는 개념이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n을 지금 한 1, 2, 3 정도로 마음속에 일단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저 지금 벡터들의 모임은 위상 공간이 맞습니까? 자, 어떻게 질문할지 아시겠어요? 시퀀스의 모임은 위상 공간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말이 전달이 되나요? 왜냐하면 그냥 단지 어떻게 바꾸면 될 거냐면 여기서 실제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건데 그냥 여기서 이거를 파셜 썸으로 쓴 다음에 그 서메이션 k는 1부터 n이라고 쓰는 거에서 이제 n을 무한대로 허용만 해주면 물론 그게 파이나이트라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컨버전스에 대한 이슈가 있겠지만 그 전제 하에서는 우리가 시퀀스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거리 위상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묻겠습니까? 본 수열의 없이, 모임이 된다면 적분 함수들. 없이. 함수의 모임 역시 뭐가 될 수 있다? 거리 위상 공간이 될 수 있다. 혹시 전달이 됩니까? 함수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거리 공간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음. 자, 혹시 여기까지 이걸 좀 더 볼 거거든요. 자, 혹시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다 하고 이제 수열의 극한 이제 논의하면 얘기가 끝나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수열의 극한으로부터 함수로 넘어간다고 하면 그 자연수를 기준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언카운터블하게 또 함수 비슷한 걸 만드는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니면 그걸 그냥 그 얘기를 할 함수라고 겁니다. 했을 때, 아, 지금 네. 그래서 그 여지를 좀 남긴 거죠. 수열에 더 이상 국한될 필요도 없어 보임에 대하여. 그걸 이제 보기 전에 혹시 여기까지 논지 생각의 방식이 이해가 되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R1, R2, R3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실제로 우리가 보았던 그 거리 제곱이라는 것도 다 프로덕트로 해서 나오는 거였죠. 사실은요. 그거를 n 개의 컴포넌트로 늘리되 n을 무한대로 늘리고 거기서 생각을 더 늘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이요. 네. 단지 지금 이제 거리 위상 공간이라는 관점 하에서 이제 이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전달이 되나요? 자, 그럼 좀 봅시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럼 위키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리 x의 놈이라고도 봐도 되지만 x랑 제로, 그러니까 원점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죠? 제로를 그냥 기준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맞죠? 필요하면 그냥 x 빼기 p로 바꾸면 될 겁니다. 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늘려요. 무한대로 늘려주게 되면 이게 일단은 p를 생각하지 말고 p가 2인 경우만 생각합시다. 일단은요. 이건 나중에 따로 보기로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볼 수가 있을 거냐면 봅시다. 자, 그렇게 좋아하는 노테이션 아닌데. 오히려 이 i라는 인덱스 셋을 내 자연수 집합으로 보십시오.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이거 시리즈로 바뀐 거죠. 그래도 되겠죠. 즉, 이게 아까 우리가 말했던 시퀀스의 모임이 뭐가 되는 경우냐면 거리 위상 공간이 되는 경우겠죠. p가 1일 때. 물론 p가 2가 아니어도 되는 거겠지만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지금 컴포넌트 늘리는 입장에서 말 됩니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도 바꿀 수가 있을 거냐면 혹시 비슷해 보이세요? p를 2로 봅시다. 그러면 각각들의 제곱해서 썸을 해서 2분의 1로 나눠준 거. 그러면 이게 제로 펑션과 함수의 거리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s라는 거는 더 이상 어떤 예를 들어 실제로 이 s가 자연수나 실수 정도의 집합일 이유가 없죠. 적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즉 s라는 셋 위에서 스페이스 위에서 주어지는 f가 이제 있으면 이거를 만족하는 f들을 모으면 뭐가 될 것이다? 거리 위상 공간이 될 것이다. 혹시 전달됐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논하는 것은.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일단은 수열의 극한을 그러니까 지금 다 어떤 질문들이냐면 일단은 극한이라는 걸 논하려면 그러니까 뭐를 픽스해야 되는 거예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픽스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전달되나요? 그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위상 공간 자체를 픽스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집합을 주고 거리를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상이 나올 테니까. 말이 전달이 되나요? 그래서 똑같은 집합을 주더라도 거리만 바꾸더라도 예를 들어서 P값을 2가 아니라 3, 4, 1.5 파이 이런 걸로 바꾸더라도 거리 위상 공간으로서는 다른 공간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결과적으로 같아지는지는 그 다음 얘기고 일단은 정의 레벨에서는 다른 대상들이라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1, L2, regularizer 이런 것들을 보는 건 어떤 센스를 바꾸냐면 하나를 L1 센스에서 추가텀을 뒀던 거를 L2 센스로 바꾼다는 거는 거리 입장에서는 L1으로 두는 게 이런 마름모로 거리를 줬다가 이렇게 키운 거죠. 그냥 그게 실제로 이펙트예요. 그게 실제로 좋고 나쁘고는 해석의 문제고 그리고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수학적으로 바꾼 실체는 것들이죠. 자, 이제 수열의 극한 정의하고 하면 끝을 오늘 얘기는 충분한데 자, 혹시 여기까지 그래서 질문하고 다 괜찮으세요? 약간 좀 약간 딴 거로 세는 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파셜섬한테 느낀 게 뭐냐면 그 맨날 하는 게 그 웨이트 갱신이다 보니까 그 파셜섬 앞에도 약간 웨이트 붙여져가지고 좀 어떻게 네. 하고 싶다라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는 방식이 파셜섬을 토대로 극한을 취해서 리만 적분을 만드는 방식을 따라서 보고 있는 건데 당연히 웨이트 붙이는 게 훨씬 더 타당한 생각이고 일반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적분들을 보통 두 가지 정도로 불러요. 하나는 리만 스틸체스 적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르벡 적분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 라인들이 소위 말해서 측도론이라는 라인의 얘기들 당연히 말이 되죠. 왜냐면 웨이트를 곱할 수 있잖아요. 말이 되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거의 일반으로서 그냥 생각을 해주면 되는 문제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네, 좋은 직관입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토포로지컬 스페이스가 주어질 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 수열이라는 건 그럼 정의가 뭐였어요? 수열이라는 걸 정의는 각 자연수의 인덱스마다 토포로지컬 스페이스의 원소를 주는 즉 함수인 겁니다. 즉 이제 수열의 엄밀한 정의.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토포로지컬 스페이스가 주어져 있을 때만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수열의 데피니션은 자연수 집합에서 위상 공간으로 가는 함수가 수열의 데피니션입니다. 각 인덱스마다 어디로 쏠지의 문제라는 거죠. 혹시 이게 이해가 되나요? 수열의 데피니션. 수열의 데피니션은 사실은 함수입니다. 그렇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수열이 어느 점으로 수렴한다는 거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셋업을 해야 되냐면 위상 공간을 주고 그 위상 공간에서 수열을 줘요. 수열을 준다는 거는 자연수에서 그 위상 공간으로 가는 함수를 줬다는 뜻입니다. 지금 투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 위상 공간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수열의 극한에 대한 질문하시면 이거를 명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위상 공간이냐가 필요한 거예요.
전달이 됐나요? 위상 공간 주고 그 다음에 수열을 줘야 돼요. 수열은 실제로 자연수에서 이 위상 공간으로 가는 함수를 하나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 되나요? 그 다음에 뭐를 줘야 되냐면 리밋 포인트를 줘야 되죠. 수열의 극한을 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뭐의 원소였어요? 이 위상 공간의 원소여야지만 말이 되죠. 그래서 세 가지 정보를 줘야 돼요. 뭐 순서 2, 3번은 바꿀 수 있는 걸 수 있지만 그래서 위상 공간 주고 수열 주고 수열의 극한점 주면 혹은 리밋 포인트를 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수열의 극한을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그 리얼 라인에서 직관을 n분의 1의 시퀀스 직관 보시면 되는데 이 극한점을 포함하는 뭘 생각하냐면 임의의 오픈셋을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 있죠.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니까. 이해 가시나요? 이 극한점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포함하는 임의의 오픈셋을 하나 고정합니다. 말 되나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어떤 인덱스가 존재해서 인덱스 이상에 대해서는 이 오픈셋에 그 수열의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간대. 자, 이거를 포멀하게 한 번만 적어 드릴게요. 데피니션. 우리가 given 보통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저 귀찮아가지고 탑스프라고 적거든요. 그러면 얘는 오픈셋의 콜렉션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보통 그것들을 토폴로지라는 의미에서 T라고 이런 식으로 보통 써요. 보통 좀 더 굴려 쓰는 편이죠. 이해 가시죠? 오픈셋의 모임을 T라고 쓴 겁니다. X도 오픈셋이고요. 정의 가시죠? 우리가 역시 given 시퀀스가 있어야 되고요. 보통 저희가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많이 쓰지만 이 진짜 뜻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이것들은 사실은 함수입니다. 자연수 집합에서 x로 가는 함수고요. 단지 뭐냐면 각 n마다 an이라고 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르는 건 실제로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이 선언이 돼야 되는데 정의역이 자연수 집합이고 공역이 주어져 있는 위상 공간 x여야 됩니다. 더 이상 이게 R1, R2, R3일 필요가 없어요. 괜찮나요? 이렇게 주어질 때 그리고 리밋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알파라고 적겠습니다. 얘도 그냥 딴 게 아니라 이렇게 부르지만 그냥 원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AN이 알파로 컨버지한다. 이건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정의하는 방식이 자 임의의 오픈셋 보통 오픈 네이버호드로 보통 많이 오지 오픈셋 알파를 포함하는 괜찮죠? 그러니까 적어도 X 자체는 알파를 포함하는 오픈셋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뭐가 존재하냐면 어떤 인덱스가 존재해서 그 이 인덱스 이상에 대해서는 뭐 n이라고 쓸게요. 이상에 대해서는 이 모든 an이 어디에 들어갈 때 이 오픈셋을 제가 v라고 쓸게요. u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될 때. 그래서 이걸 그림을 좀 그려 놓으면 어떤 거냐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대충 요따고 생각하고 칩시다. 대충. 그리고 거기서 포인트가 대충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거를 포함하는 아무 오픈셋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게요. 대충.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 시퀀스가 난리 부르스를 쳐요.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어떻게 되냐면 어떤 번째 수가 존재해서 이 오픈셋을 잡으면 어떤 번째 수가 들어와서 그 이상에 대해서 반드시 여기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럴 때 우리는 AN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합니다. 말 이해 가시나요? 그 알파 주면 오픈셋 주면 어떤 시점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벗어나는 게 있어서는 없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관점에서 한번 보신 정의들 한번 다시 뜯어보세요. 그러면 그 얘기가 어떤 걸 묻는 거냐? 아, 그럼 나는 실제로 어떤 토포로지컬 스페이스를 보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논하고 있었던 거냐라고 하면 이제 그 수학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라인들이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컨버전 센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머신러닝 맥락에서 컨버전 인 프로바빌리티, 컨버전 LP, 컨버전 어떤 그 또 뭐 너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 각각들의 컨버전 센스에 따라서 얘기들이 다 달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이제 확률론적인 것들은 컨버전스 인 프로바빌리티일 때가 되게 많고요. 네, 오늘 얘기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 어떤 뭐 감상이나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디스커션하고 나누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CR 그 말씀하실 때 그때 이제 내적이 적습니다. 라고 했던 거랑 매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네
적분을 이렇게도 또 만나다니.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수학은 미적분학과 서영대 수학이 전부입니다. 정말. 또 다른 또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어차피 토플로즈 스페이스고 그거에 대한 불변량이 싹싹 있으면은 그게 우리가 아는 그 기초 통계랑 평균이나 분산이나 약간 그런 애들도 그 일종의 그런 애들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적어도 특정 시퀀스가 있어가지고 그 시퀀스의 어떤 리밋으로서 뜬다라는 것들은 100만 번 타당한 그 포인트들이 되고 그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캐릭터라이즈가 될 거예요. 네, 맞는 관점이라고 봅니다. 네, 또 다른 코멘트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어떤 면에서 카타르시스가 생길 수가 있는 거냐면 이 지금 정의들을 정확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거에 대해서 사유하고 있는지들을 명료하게 보는 포인트가 됩니다. 혹시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미지적으로 대충 이런 느낌이야. 이것도 굉장히 도움되는 면들이 있고 이런 직관들도 굉장히 소중하죠. 사실은 이 직관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엄밀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 이것들을 보는 관점을 해서 내가 지금 직관적으로 보는 게 어떤 건지를 보고 거기서부터 한 발자국 앞으로 가는 약간 그런 정서가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얘기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 수학의 어떤 코어들로 향하는 얘기들로 가고 있어가지고 그 공부들을 참 재밌게 좀 잘하고 계시다는 좀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적어도 이제 닭가수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운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에서 마칩니다.